자, 횡령죄가 되지 않는 판례를 봅니다. 자, 1번, 2번을 묶으시고요. 자, 1번에서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해버리게 되면 보관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를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관계죠. 불만을 갖고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역시 탈퇴를 해버리게 되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 입사보증금 세무쳐 보시고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일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입사보증금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입사보증금은 누구 거다? 회사 소유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밑에 보시게 되면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죠. 자, 다음. 자, 물건 납품을 위한 선매대금 세무쳐 보시고 줄여서 선금이라 합니다. 이랬을 때 이 선금은 매도인 소유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매도인이 이 선금을 임으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익명조합원 사건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영업을 위해서 출자한 금전기타 소유권은 영업자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자가 이 돈을 함부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키워드를 이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 세무친 것뿐입니다. 자, 다음 지임료 세무쳐 보시고 지임료 누구 겁니까? 회사 거죠.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입 차주들이 낸 보험료 세금을 회사가 항목 유용했다 할지라도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 세무쳐 보세요. 자, 회사에서 지급된 노트는 누구 거다? 피고인 거죠. 직원 소유입니다. 회사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피고인 회사 직원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 이것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내 것을 갖고 나온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죠. 자, 7번. 자, 과반수 지분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법 조문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공유자들 같은 경우에 민법에서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갖고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민법 조항에 따라서 과반수 지분만 획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들이 밑에 임대 수익을 분배하면서 피해자를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즉 임대 수익을 분배할 때 피해자를 제외하고 했다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됐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관리비 명목에다 세무쳐 볼게요. 이것은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어디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했을 때 이 돈은 타인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거다 이 말이겠죠. 타인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9번은 자, 배임죄 파트에서 많이 나와요. 자, 개주가 그랬습니다. 개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받죠. 징수했다. 징수에다 세무쳐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 돈은 개주가 개원들에게 대한 관계에서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타인 재물 보관자가 아니라 타인 사무처리자가 됩니다. 징수를 해버리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안 나와 있죠. 징수해버리게 되면 필기할게요. 타인 사무를 처리자,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배임죄의 주체가 생겨납니다. 징수를 못하면 이런 타인 사무 처리자는 되진 않아요. 징수해버렸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는 배임죄의 주체죠. 그래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지 횡령죄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됐습니다. 자, 10번 보죠.
자, 회사가 대표이사가 적법세무 쳐보세요.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수가 압류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밑에 무슨 명목으로 보수를 조성하여 타인 명의로 이를 수령했다 했는데 이것은 뭐죠?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는 이 금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화살표를 해보시면 돼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고 하기 때문에 내 거죠, 내 거. 내 겁니다. 타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횡령 제2 주체가 되지를 않는다. 그 얘기죠. 자, 피고인이 갑 사립학교 경영자 을과 공모해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임의로 소비했는데 횡령죄가 될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자, 수업료에다 셈을 쳐보세요. 자, 학원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학원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원비를 내잖아요. 그럼 학원 내는 그 비용은 누구 겁니까? 수업료 누구 거예요? 학원 원장 거죠. 그렇죠? 학원 원장 거지 내 거가 아닌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사립학교라 그랬습니다. 사립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 사립학교에 내는 수업료는 누구 거예요? 그 사립학교 경영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이 경영자 자기 돈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 밑에 보시게 되면 학교의 설치 경영자인 을 등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이 피고인이 을 등과 이 소유자 등과 공모해서 이 돈을 썼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다른 죄는 돼 있죠. 다른 죄는 되는데 우리 횡령죄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왜? 내 돈을 썼기 때문에. 자, 다음. 자, 횡령죄가 되려면 타인 소유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타인 소유인지 보세요.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의 기한에서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했다. 여기를 세모 쳐보세요. 아니했다. 즉 위임자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위임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위임자의 소유라면 모를까? 위임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자의 소유가 아닌 것이므로 위임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렸다는 거예요. 자금을 빌렸다. 명의만 빌린 것이지 실제로 누가 빌렸어요? 회사가 빌린 거예요. 회사가 명의만 빌려서 자금을 빌렸다 했을 때 이 자금 빌린 돈은 이 돈은 누구 거다? 그렇죠. 회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돈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돈 갚을 상환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회사가 그 상환의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돈은 회사 돈이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위 차용 원리금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했을 때 횡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됐고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금전 기차 대체물. 자, 이쪽 부분 보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이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자, A가 B에게 시계를 맡겼어요. 시계를 맡겼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보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느 날 A가 B한테 시계 돌려달라고 했어요. 시계 돌려줘 하니까 이 친구가 반환 거부를 해요. 반환 거부합니다. 또는 임의 처분했다는 거죠. 반환 거부하거나 임의 처분하거나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횡령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시계는 뭐예요? 시계는 특정물인 거예요. 특정물. 자, 그럼 사안을 좀 바꿔볼게요. 자, A가 있어요. B에게 금전 10만원 하고 이렇게 10만원. 금전이죠. 이 금전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어느 날 A가 야 10만 원 돌려줘 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다음 주에 돌려줄게. 지금 없다. 야 지금 내가 쓰고 없고 내가 다음 주에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A가 다음 주에 왔어요. 야 시그 돈 줘 하니까 야 또 다음 주에 주면 안 되니? 자꾸 반환을 거부해요. 자꾸 반환을 거부한다. 자꾸 미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횡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10만원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10만원 주면서 10만원에다가 뭐 이름 적어놨나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특정물이 아니라 불특정물인 거예요. 이거를 대체물이라 그래요. 대체물. 돈은 다른 돈으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10만원을 줬다고 했을 때 꼭 그 10만원 줄 필요는 없잖아요. 100원짜리 줘도 되고 1000원짜리 줘도 되고 만원짜리 줘도 되고 10만원짜리 수표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돈 빌리러 왔을 때 이 시기를 놓친다 할지라도 그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지. 뭐 형법상으로 어떻게 뭐 횡령이 되고 하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이 금전 같은 그러한 대체물 같은 경우는 불특정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이건 뭐가 된다? 민법상에 그냥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지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불특정물이요. 이 불특정물이 이것이 특정물이 되는 수가 있어요. 특정물이 될 때는 그때는 시계와 같이 특정물이 되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횡령이 돼버려요.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금전 기타 대체물 나오죠? 자, 이 그림 보시면 A가 금전을 B에게 야, 너가 이거 좀 보관해 주고 있을래? 너가 좀 이거 좀 맡아 줄래? 아니면 내가 용도를 정해 줄 테니까 너가 이대로 좀 쓸래? 이대로 좀 사용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회사 직원이라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라 할 때 금전을 주면서 야 너가 돈 좀 붙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금전을 줬다 할지라도 이때 사장이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는 이 직원은 그 사장이 시킨 대로 그 심부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심부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심부름 그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다른 용도로 써버리게 되면 이것이 횡령이 돼버려요. 이때는 금전이 대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물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이 금전이 이렇게 수도 요금을 납부해라. 이렇게 돈 얼마 주면서 야 이거 너 수도 요금 납부 해라. 은행 가서 수도 요금 좀 납부 좀 하고 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레미컨 대금으로 주는 거니까 레미컨 대금 직원이 오면 그 직원에게 그대로 줘 이런 식으로. 약소보험 회수용이라는 용도를 정해줍니다. 우수상인 유치비라는 용도, 환전용이라는 용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이런 것도 나중에 특정물로 되는 건데 이렇게 이 봉투 줄 때에 용도나 목적을 정해주게 되면 반드시 이 용도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쓰게 되면 이 자체가 횡령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에 와 볼게요. 자, 여기 끊었죠? 특정물화 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용도나 목적을 정해주게 되면 특정물화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탁받은 자가 보통 직원이죠, 직원이 이 돈을 지 멋대로 쓰게 되면 이것이 횡령죄가 되어버려요. 자, 그런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요 판례 신협 담보대출 사건도 중요한 판례인데 이거 꼭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꺽쇠 1번 보면 금전수수 수반하는 사무처리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서 제3자로 맡은 수령한 금전은 이 금전이 바로 뭐다? 용도나 목적을 정해준 금전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돈은 누구 돈이다? 내 돈이 아닌 그 사장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위임자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위임을 받은 자, 즉 직원이 그 돈을 지 멋대로 쓰게 되면 즉 보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멋대로 쓰게 되면 횡령죄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판결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안인 자꾸 좀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 사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들로부터 을 토지를 담보대출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토지를 신협에 담보 제공하고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단 말이죠. 그쵸? 이 돈 누구 거예요? 이 돈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 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 3천만 원 중 얼마를 빌려주기로 했다는 그런 약속의 이행 여부를 놓고 둘이 언정을 벌여요. 언정을 벌이고 이제 다툼이 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없던 걸로 해라고 하면서 다시 가서 물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물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돈을 신협에 반환하지 않고 지 멋대로 써버려요. 무슨 죄가 된다? 횡령죄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대로 반환하라고 하는 용도와 목적을 정해줬는데 그 용도와 목적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써버리게 되면 횡령죄다 이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노트 가볼게요. 을이 땅 주인이죠? 땅 주인입니다. 갑이 있습니다. 갑. 같은 이제 동네 사람인가요? 동네 사람. 동네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담보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좀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갑이란 사람은 동네 이장 같고요. 그래서 신협 가가지고 네가 좀 담보대출 좀 받아줄래? 라고 하니까 내가 받아주긴 받아줄 텐데요. 그러면 저한테도 좀 돈 좀 얼마 좀 빌려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런 금액의 약정을 정해놓고 이제 이 사람이 심부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을이 갑에게 담보대출 요청을 하고 갑이 승낙하죠. 그래서 담보 제공을 합니다. 이 토지를 담보 제공하고 신협으로부터 4천만 원을 대출받죠. 그쵸? 자,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렇게 4천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을 거란 말이죠. 그쵸? 4천만 원을 주려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 영감님 저번에 나한테 얼마 빌려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떼고 좀 나 좀 주시지?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뭔 소리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4천만 원 중에서 일부 나한테 준다라고 하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둘이 이제 두 사이에서 이제 사이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야 이런 거 다 물려 없던 거로 해 라고 해서 그대로 반환해라 이렇게 나 안 받을 테니까 그대로 가서 신협에 갖다 반환해 이렇게 용도와 목적을 정해주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반환하지 않고 이 돈을 멋대로 써버린다. 멋대로 써버린다. 그렇죠? 무슨 죄가 된다? 횡령죄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면 자, 방금 읽었습니다. 금원 대출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토지를 담보 제공하여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 대출금은 누구 돈이다? 이 대출금은 땅 주인 거, 당연히 피해자인 을이죠. 을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자, 언쟁을 벌이다가 대출권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그 해지하고 반환해! 신협에 반환해! 라고 이렇게 용도와 목적을 정해주잖아요.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그치? 이렇게 용도와 목적을 정해주게 되면 이 용도와 목적대로 써야 될 텐데 따라서 이 사람이 임의로 그 돈을 소비해버리고 말았죠. 라고 했을 때 횡령죄다 라는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다시 한번 1번 가보시게 되면 자,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 위임자, 을을 위해서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 즉 4천만 원은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관하는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 용도와 목적대로 쓰지 않고 소비하게 되었다면 횡령죄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판례니까 여기서 금전, 여기서 4천만 원. 이것은 용도와 목적을 정해준 것이므로 위임자 소유가 된다. 수임자가 이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죄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꺽쇠 1번, 꺽쇠 2번 많이 나오는 판례가 됩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게 되면 용도와 목적을 정해주죠. 그러면 특정물화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탁자라는 사람이 멋대로 쓰게 되면 횡령죄입니다. 여기도 용도를 엄격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대로 써야 되는 것인데 그 외로 써버리게 되죠. 그 외로 써버리게 되면 횡령이다 하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이 그 보관 도중에 그 용도와 목적이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이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위탁자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도 함부로 써버리게 되면 횡령죄다 라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다음도 보시게 되면 용도와 목적을 정해주죠. 특정물화된 겁니다. 그래서 위탁자 소유가 된다 라는 얘기고, 따라서 여기 수탁자가 그 돈을 함부로 써버리게 되면 여기서 횡령죄가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았을 때는 그 돈을 함부로 썼다 할지라도 횡령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안처럼 용도와 목적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특정물화되는 거야. 특정물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함부로 써버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횡령이다. 일시사용했다 할지라도 횡령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용도와 목적을 정해준 판례를 좀 체크 좀 할게요. 여기 용도와 목적을 특정해주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교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게 되죠.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뒷멋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다 하는 판례고, 수도요금 용도와 목적을 정해줬죠. 변제를 위해서 써라 라고 하는 용도와 목적을 정해줬죠. 환전용으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 용도죠. 문화재예술진흥기금 용도입니다. 우수상인 유치비 용도고요. 그 밑에도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용도와 목적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올라가 보시면 2번에 임의소비했죠. 3번에 자신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에 위탁 충당했다는 말은 지 멋대로 썼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음대로 지 멋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했다. 그렇죠? 서로 같다는 얘기죠. 상계라는 말은 서로 맞게 산했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횡령이다는 것이죠. 여기서 위탁자에 대한 채권 존재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내가 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서로 까자. 누구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까냐고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채권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됐고, 자, 5번도 이미 소비했죠. 6번도 지 멋대로 써버렸죠. 여기도 용도와 무관하게 써버렸죠. 여기도 일반 경비를 썼다. 지 멋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횡령입니다. 다음, 여기도 경영권 방어, 매각 용도죠. 레미콘 대금 용도고요. 학교 발전 기금 용도고요. 화장실 개보수 공사 용도죠. 다음, 자, 위 조합에 여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고 했죠. 그쵸? 그것을 위 조합의 차량 유지비로 썼다. 그다음 조합 간부 등의 유류비로 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쓴 거잖아요. 그 다음 약소보험 회수용이라는 용도들을 써야 됩니다. 그 밑에도 그 매각대금이라 해서 그 매각대금이라 했기 때문에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것이죠. 여기도 그 매도대금이라고 그랬고요. 자,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개인적 용도로 썼고요.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죠. 밑에도 용도별로 썼고요. 다른 용도로 썼고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차량 유지비라든지 유류비, 조합 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 지금 어디로 썼던 얘기죠. 그 다음 역시 어음회수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임의로 소비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로 소비했다. 전부 다 횡령이 되는 판례입니다. 자, 횡령되지 않는 판례 볼게요. 자, 보험을 유치하면서 시책비 등 나와 있는데 시책비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통상적인 실적 급여로 봐요. 그래서 여기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 변제지 변제. 변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어요. 이 금원 교부 행위가 변제라는 성질을 가졌을 때에는 이것은 변제가 뭐죠? 소유 빚 갚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상대방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 돈을 썼다 할지라도 이건 자기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돈을 내가 썼다 할지라도 내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위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확정할 수 없다 했잖아요. 확정할 수 없다는 말은 이것이 특정물이 아니구나. 특정된 게 아니구나. 이란 말은 특정물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도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불특정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상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함께 입금받아 보관했다는 말은 혼동됐다는 얘기잖아요. 혼동됐단 말이죠. 네 돈과 내 돈이 막 섞였다는 거야. 혼동이 됐다는 말은 여기 나와있지. 함께 보관되었다는 말은 특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혼동이란 말은 특정될 수가 없다. 특정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른 데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판례는 불특정물이 되는 것이라서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도 1번도 시책비는 특정물이 아니고 금전교부가 변제의 성질 갖는다 그랬어요. 성질을 가질 때에는 역시 횡령이 되지 않고 자 되지 않는 거 색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